안녕하십니까, 이유영입니다. 말이 통하는 나 만들기 프로젝트 동물에서 광장으로, 오늘은 세 가지 표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신문을 보지 않습니까? 신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오래된 매체인데, 요즘은 이제 신문을 직접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요, 신문이 좋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. 신문에는 뭐가 있나요? 기사가 실리죠. 그리고 이렇게 박스를 쳐서 그 안에 어떤 사건, 사안, 현안에 대해서 이슈에 대한 회사 측의 어떤 사설, 입장, 논설이라고 그러죠. 그것이 있고요. 맨 밑에는 상품이라든지 이런 걸 광고하는 것이 있습니다. 이 신문은 우리가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세 가지 표현 방법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줍니다. 기사가 뭐냐? 기사가 바로 설명이죠, 설명. 뭐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이 있었다. 이게 바로 설명이에요. 그럼 사설이나 논설은 주장이죠. 몸은 이게 옳고 이건 잘못된 거고 비판하고 또 맞다고 찬성하고 동의하고 하는 것이 주장이죠. 맨 밑에는 이제 빈자리에 광고가 나옵니다. 이 물건은 사시오. 이 물건은 사시면은 이렇게 좋습니다. 하는 이런 것들이 세 가지가 다 담겨 있는 게 신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. 물론 방송도 똑같습니다. 그래서 상업방송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다 어떤 뉴스의 앞 뒤에도 광고가 나오고요. 또 뉴스 해설 시간에 뭐 사회 저명한 사람이라든지 약간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는 지성인이 나와서 이번 일에 대해서 평가하고 네, 방향을 제시하죠. 이것이 이제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우고 있네요. 담배를 피우는데 굉장히 재밌죠. 이 뿜어낸 연기가 어떤 그 해고를 연상케 하는 담배 피우지 말라는 이야기 같은데, 자, 설명이라는 거는요, 담배란 무엇인가, 흡연이란 무엇인가, 이걸 얘기해 주는 게 설명입니다. 잘 알아듣도록 이해하도록 해주는 게 설명이죠. 주장이라는 것은 흡연은 해롭다는 거예요. 해로우니까 담배 피지 말아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합니다. 아니다. 담배는 우리가 어떤 여가를 즐기고 쉴 수 있는 좋은 도구다. 이렇게 또 찬반, 혐연권, 또 남에게 피해를 준다. 뭐 등등 이런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? 이게 바로 그거예요. 그러면 우리 담배 피우지 맙시다. 막 설득을 하잖아요. 그래서 아이가 아빠한테 담배 피지 말라고 얘기하고. 이런 게 이제 설득이죠. 설명과 주장, 설득은 이 세 가지로 아주 정리가 딱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념을 잘 파악 못하는 게 주장과 설득이거든요. 주장은 뭐냐면요. 주장은 뭐는 뭐니까 뭐 하자, 하지 말자 하는 이야기고요. 생각만 바꾸라는 거예요. 너의 그 생각을 바꾸라 이런 것이 주장이고, 설득은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. 행동. 완전히 다른 또 훨씬 더 적극적인 이야기이죠. 그래서 이제 설명할 때는 아주 궁금한 게 없게 사실대로 정확해요. 하게 설명해 줘야죠. 여러분 그 신문 기사나 뉴스를 보면 빠진 거 없고 우리가 궁금해 할 만한 것을 다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. 그게 설명입니다. 주장이라는 것은 반드시 흡연이 해롭다 그러면 왜 해로운지 합리적인 근거나 사례를 얘기해야 됩니다. 근데 떼를 쓰면 안 되는 거죠. 막 싸우는 것도 우기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, 그건 주장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. 주장이라는 것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이제 상대방에게 이것이 먹혀 들어가고 상대방도 그 얘기를 듣고야 자기 생각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. 설득이라는 건 뭔가요? 원하는 행동을 유도하는 겁니다. 상대방에게. 예.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. 어쨌든 그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던 사람을 이렇게 행동하게 한다든지 행동을 안 하는 사람을 행동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설득이죠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설명을 잘할 줄 알아야 돼요. 가장 많이 쓰는 게 설명이거든요. 또 자기의 정체감이 명확해지면 그때부터는 주장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. 주장. 자기 생각을 사람들한테 막 내세워서 어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. 설득이라는 건 이제 그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니까 훨씬 더 수준이 높죠, 설득은. 그리고 어렵습니다. 또 설득 안에는 주장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. 설명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설득이 제일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방금 보신 대로 이런
설명이라는 걸 보면 상품 사용 설명서 같은 거 있잖아요. 일기 쓰는 거, 약도 그려주는 거, 안내문, 또 자기소개서 같은 게 이게 바로 설명에 해당되는데요. 이건 정말 궁금하면 어깨 잘 써야 되겠죠. 특히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. 주장이라는 건 뭐냐? 근거를 꼭 내야 되죠.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검찰이 이 사람을 기소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뭘 써서 보내잖아요. 거기에 보면 근거가 있어요. 증거가 있고. 네. 그리고 변호사는 아닙니다. 이건 잘못됐습니다 하고 변론을 하잖아요. 그 변론할 때 뭐가 들어가요? 근거가 있어야 돼요. 근거. 근거를 들이대면서 이야기를 해서 둘이서 막 어떤 뭐라 그럴까요? 토론을 하면 아주 격한 토론을 하죠. 하면 이제 그걸 보고 판사가 둘 중에 한쪽을 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. 근데 이제 주장을 많이 하는 게 바로 이게 부부싸움이고, 거리에서 뭐 교통사고 났을 때 네가 잘했다, 내가 잘못했다, 뭐 이제 이런 이야기, 내가 잘했다 이런 얘기들이 다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인데, 설득은 뭐냐면 마스크 쓰라는 겁니다. 마스크 써야 됩니다. 뭐 이런 거. 네. 음식점 안에 들어가서 거리 두기 해야 되고 4사람 이상 들어가면 안 됩니다. 뭐 등등. 정치 구호 있잖아요. 이 정권을 뭐 어떻게 하자, 우리에게 표를 줘야 됩니다. 뭐 이런 것도 이제 설득이거든요.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나 전도하는 거나 또 판대 촉진하는 거나 판촉 광고하는 거나 이게 전부 다 설득에 해당되는 거거든요. 설득을 성공해야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 행동을 바꿀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설명과 주장, 설득 3가지를 잘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죠. 예, 말이 통하는 나 만들기 프로젝트 동굴에서 광장으로, 오늘은 설명과 주장 그리고 설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레츠 통!